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빅뉴스 인사이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데이터 2025년 9월 14일자에 근거해서요. 오늘의 일면급 이슈를 정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와 발언, 이걸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소년보 목사 구속건과 관련해서요. 이걸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해당 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게요. 장 대표가 9월 14일이었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부산 세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렇죠. 현직 여당 대표가 구속된 목사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예배까지 드린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 손 목사의 구속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은 뭐랄까 사건의 성격을 그냥 법적 다툼에서 종교계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발언 아니겠나.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크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장 대표는 이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인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그만큼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지층에게 좀 결속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 구속이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 문제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수위가 높은 비판인데요. 네, 그렇죠. 구속영장 발부라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한 거잖아요. 이건 뭐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공세적인 태도 이런 걸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소년모 목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손 목사의 그런 정치적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장 대표의 방문이나 발언이 단순히 종교적인 연대, 이걸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과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장 대표의 비판은 야당이나 또 사법부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의 사법부 인식이 뭐 북한이나 중국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이건 야당의 그 사법개혁 주장에 대한 반박이면서 동시에 그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좀 부각시키면서 여론전을 펴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비교 대상으로 북한, 중국을 언급한 건 좀 이념적인 공세 성격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사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있잖아요. 이걸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 목사 구속 문제하고 대통령 관련 재판 지연 문제 이걸 딱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의 어떤 공정성이나 신속성 여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동시에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안의 구체적인 근거가 배경,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9월 14일에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 교회를 방문했죠. 손 목사 구속에 대한 자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계획된 메시지 전달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장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이번 일이 손 목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건 종교계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시각을 분명히 했어요. 네, 그러면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요. 현 상황에 대한 좀 심경을 토로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이끄는 단체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개신교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요? 아, 네. 세이브 코리아. 잘 알려진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입니다. 예전부터 여러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내면서 활동해 왔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걸 주도하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이 손 목사 구속 사건이 단순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 대표 스스로도 자신의 이번 교회 방문이나 발언이 좀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서 오직 종교 탄압 문제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건 또 논란의 초점을 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장 대표의 사법부 비판 맥락을 좀 볼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부가 자초한 사법개혁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문제 삼았어요. 네, 장 대표는 현재 사법부의 문제가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웠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현 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 이거 빨리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촉구를 했고요. 네,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랑 재판 지원 문제 이걸 동시에 딱 지적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잠재적 미드롤 광고 위치, 이번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행보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종교의 자유라는 그 헌법 가치하고 또 종교인의 정치 참여 범위 이걸 둘러싼 좀 오래된 논쟁 있잖아요.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논의를 좀 촉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이걸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네, 특히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 판단을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정 재판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한 건 사법부랑 행정부, 입법부 간의 긴장 관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맞습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이 좀 갈릴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그럼 어떻게 전개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소년보 목사의 구속적보심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정치권에서 종교 관련 현안이라던가 아니면 사법부 독립성 문제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총선 같은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보수든 진보든 양쪽 진영 모두 종교계 표심을 좀 의식하는 행보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사법부 관련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야 간의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관련 법안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대립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법부 역시 이런 정치권의 압박과 비판 속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지키고 또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 미드롤 광고 위치.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의 종교 관련 발언 및 사법부 비판에 대해 다뤘습니다. 모든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원문을 교차 검증해서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